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파마를 했는데요. 너무 아줌마처럼 됐네요. 조금은 더 어려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최근 저는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싶고 그런데 하루 동안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벌써 새벽 1시고 도저히 시간을 만들기 쉽지 않네요. 현재 배우로서 촬영도 꽤나 하고 있는데요. 영상들이 만들어진다면 제가 링크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셜록 홈즈 오디오북을 만들러 왔습니다. 제목은 주식 중개인.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노란 얼굴 바로 다음 이야기고요. 이번에도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는데 한 3부작 정도 예상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2편 정도는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까 한번 빠르고 그리고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중개인 코난 도일 1장 굉장한 행운. 난 결혼한 뒤 병원을 개업했지만 3개월가량은 일이 바빠서 홈즈를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6월의 어느 날 아침, 의학회보를 읽고 있노라니 초인종이 울리고 홈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홈즈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오랜만일세. 부인이 4개의 서명 사건으로 꽤나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젠 좀 괜찮으신가? 난 그가 내미는 손을 마주 잡으며 대꾸했다. 고맙네. 우리 내외는 모두 별일이 없어. 홈즈가 안락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런데 자네는 병원이 바쁘다고 해서 내가 다루는 사건엔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는 건가? 아니야, 천만에. 어제 저녁에도 묵은 노트를 꺼내어 자네가 지금까지 해결한 사건을 분류했었어. 나와 함께 사건에 뛰어들 생각은 없고 왜 없겠나? 그런 경험을 좀 더 맛볼 수 있다면 마다할 일이 아니지. 그럼 오늘은 어떤가? 모처럼 한가한 편일세. 버밍엄까지 가야 할 일인데. 좋아, 따라 나서지. 그런데 환자가 오면 이웃 의사가 일이 있어서 외출할 땐 내가 대신 그의 환자를 봐주기로 되어 있어. 내가 병원을 비우게 되면 그가 내 환자를 봐주고. 홈즈는 의자에 기대어 반쯤 감은 눈꺼풀 아래로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거 편리하구만. 그런데 자네는 그동안 몸이 불편했나 보구만. 여름철 감기는 지독하기도 하지만. 실은 한 사흘 몸살이 심해서 누워 있었어. 이젠 다 나았지만 이젠 건강한 것 같구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팠다는 걸 알았지? 내 버릇을 알잖나. 그럼 추리로? 그렇다네. 어떤 단서로? 자네의 슬리퍼를 보고 알았어. 슬리퍼가 어때서? 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내려다 보았다. 홈즈의 설명이 뒤를 이었다. 자네의 슬리퍼는 새 것일세. 그것을 산지 3주 정도가 되었을까. 그런데 지금 내 쪽에서 보이는 바닥에 약간 그을린 흔적이 있어. 난 처음엔 슬리퍼가 물에 젖어서 그것을 말리다가 태운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발등 쪽에 작은 상표가 그대로 붙어있더구만. 물에 젖었다면 그것은 풀이 물을 먹어서 떨어져 나갔을 테지. 따라서 자네는 벽난로에 불을 지펴놓고 양쪽 발을 뻗고 있었단 것이 되지. 감기 몸살이 아니고선 멀쩡한 사람이 5, 6월에 난로를 피울 까닭이 없지. 늘 그랬지만 홈즈의 추리라는 것은 설명을 듣고 나면 지극히 간단한 것이다. 홈즈는 내 얼굴에서 내 마음을 읽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설명을 해버리면 마치 속임수를 공개한 마술처럼 싱거운 일이야. 원인을 말하지 않고 결과만 이야기해야 장사가 되는 건데. 하여간 버밍엄까진 같이 가는 건가?
대체 어떤 사건인가? 기차 속에서 이야기함세. 사건을 의뢰해온 사람이 밖에서 마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어. 곧 준비하겠네. 난 이웃 의사에게 뒷일을 부탁하곤 2층으로 달려 올라가 아내에게 사정을 말하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홈즈에게 갔다. 홈즈는 구리로 된 간판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웃집도 의사인가? 나처럼 개업권을 샀지. 오래된 병원인 건가? 우리와 같아. 양쪽 모두 건물이 들어섰을 때부터 병원이었어. 그렇담 자네가 좋은 쪽을 차지했구만.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만 어떻게 알았지? 현관의 문턱을 보면 알아. 자네의 병원 문턱이 더 달아있더구만. 좀 더 병원이 잘 된다는 증거지. 자, 소개하겠네. 마차에 있는 이분은 사건을 의뢰해온 홀 파이크로프트 씨네. 마부, 빨리 좀 달려주시오. 기차 시간이 급합니다. 나와 마주 앉은 사람은 체격이 좋고 늠름해 보이는 청년인데 성실해 보이는 용모에 곱슬곱슬한 작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머리엔 윤이 나는 시크릿을 쓰고 품위 있는 검은 양복을 입은 폼이 젊은 사업가이거나 런던 토박이처럼 보였다. 둥글고 불그레한 얼굴은 활력이 넘치고 있었으나 굳게 담은 입가엔 뭔가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러나 버밍홈으로 가는 1등 차에 올라타기까진 이 청년에게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서 홈즈를 찾아왔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이윽고 홈즈가 청년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버밍홈까지는 70분이 걸리지요, 파이크로프트 씨. 그동안에 내 친구에게 당신의 이상한 경험을 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습니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듣는 건 내게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왓슨,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두고 볼 일이겠지만 적어도 자네에겐 흥미가 있을지도 모를 색다른 특색을 갖고 있어. 자, 파이크로프트 씨, 더 이상 방해는 하지 않을 테니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청년은 나를 보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쑥스러운 것은 내가 아주 병신 같은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물론 수수께끼는 풀리겠지만 나도 그럴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던 거지요. 하여간 자기의 지위를 내동댕이 친 대가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은 아주 바보짓이 틀림없는 건 사실입니다. 왓슨 씨, 내가 왜 이런 넋두리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난 트래퍼트 가든에 있는 콕슨 우드 하우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회사는 지난 봄에 남미 베네수엘라 공채의 폭락으로 아주 순식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난 5년이나 근무했었지요. 그 회사가 도산하자 사장인 콕스 씨는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소개장을 써주긴 했으나 우리 27명의 사원은 모두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난 여기저기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서 날로 공공한 입장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콕슨 회사에서 일주일에 3파운드씩 받아 그동안 60파운드 가까이 저축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차츰 바닥이 나고 마침내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젠 모집 광고에 붙일 우표값도 궁한 처지가 되었고 구두가 헤어져도 새 것을 살 여유도 없습니다. 직장을 얻기가 힘들었지요. 그러던 중 모슨 윌리엄슨 회사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롬버드 가에 있는 증권거래소로 런던에서도 아주 인류급에 속하는 건실한 회사입니다. 응모 신청은 우편으로 한정한다기에 난 추천장과 응모 원서를 보내긴 했지만 채용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답장이 왔는데 다음 월요일에 방문해 주십시오. 신체상의 결함이 없는 한 곧 채용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어떻게 이런 행운이 굴러들어왔는지. 사장이 제비뽑기식으로 뽑아냈을 거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난 운이 아주 좋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급료는 콕슨 회사 때보다 1파운드 가량 많으면서도 근무 시간은 같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는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들어갑니다. 난 햄스테드의 구석진 골목에서 하숙하고 있었습니다. 주소는 포터스 테라스 17번지이죠. 채용 예정 편지가 온 날 마음이 들떠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가 회계사 아서피너라고 인쇄된 명함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난 그런 사람을 알지 못했고 그가 나에게 무슨 용무가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방에 들어선 남자는 중간 키에다가 보통 체격으로 머리칼과 눈 그리고 턱수염까지 검은색이었는데 코의 생김새로 보아 유태인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죠. 홀 파이크로프트십니까? 그렇습니다. 난 그렇게 대답하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콕슨 하우스 회사에서 근무하셨지요? 맞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엔 못쓴 회사에 나가시게 되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당신이 유능한 격리 사원이란 것을 소문으로 듣고 찾아온 겁니다. 콕슨 회사의 지배인인 파커 씨를 기억하시겠지만 그분이 당신 칭찬을 하시더군요. 난 그 소리를 듣고 내심 우쭐했습니다. 직장에선 실수 없이 일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런 칭찬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력도 뛰어나시다고요. 난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실직 중에서도 주식의 오르내림에 관해선 늘 신경을 쓰셨나요? 예, 매일 주식 시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척 세심하군요. 성공하자면 그래야겠지요. 실례지만 한 가지 시험을 해봐야겠습니다. 에어셔의 주식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105파운드 내지 105파운드 4분의 1 가량 됩니다. 뉴질랜드 정리 공채는 104파운드. 그럼 브리티시 브로큰 힐스의 주는 7파운드 내지 7파운드 6실링. 남자는 양손을 벌리더니 놀랐던 표정이 되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소문 그대로군요. 못쓴 회사 직원으로는 아깝습니다. 난 목덜미가 간지러워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날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피너씨, 난 고생 끝에 이번 취직이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나갈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을? 당신은 좀 더 격이 높은 일자리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야 하죠. 내가 제의하려는 지위도 당신의 재능에 비하면 충분할 수 없겠지만 못쓴 회사에 비하면 한 단계 위입니다. 그래, 못쓴 회사에선 언제부터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월요일부터입니다. 하하, 내기에도 좋습니다만 당신은 못쓴 회사엔 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취직을 포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프랑코 미들랜드 금속회사의 지배인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 회사는 프랑스 전국에 134개의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지사도 있고. 난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요. 아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영국에는 처음 지사를 설립했고 주식을 일반에게 공개하기에는 재미가 꽤 짭짤합니다. 우리 형인 해리 피너가 거기에 발기인인데 주식 부담액에 따라 전무로 이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 사정에 밝은 것을 알고 젊고 능력 있는 인물을 찾아보란 부탁을 해왔더군요. 그래서 파커 씨에게서 당신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처음 단계에는 약소하게도 500파운드밖에 드릴 수 없지만 1년에 500파운드나요? 우선 그 정도로 하고 당신의 거래 성적에 따라 1%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잘만 하면 그것이 급료보다 많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난 금속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숫자에 박습니다. 난 머리가 멍해져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냉정한 이성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쓴 회사의 급료는 불과 200파운드지만 그런 업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회사에 관해선 아는 것이 없어서 내 말에 피넛 씨는 기쁜 듯이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똑똑하신 분입니다. 당신처럼 빈틈없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선 필요합니다. 당신이라면 형의 부탁이 없어도 모셔가야겠습니다만. 자자자, 이건 100파운드 수표입니다만 우리 회사에 와주신다면 급료의 성금으로 우선 드리고 갈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과분한 처사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출근해야 합니까? 내일 1시에 버밍엄으로 가주십시오. 형에게 갖고 갈 소개장이 여기 있습니다. 코퍼레이션가 126번지 BO입니다. 그곳은 런던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임시 사무실입니다. 형은 일단 당신을 만나 그 뒤에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천만에요. 당신은 극히 당연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극히 형식상의 일입니다만 당신과 약속을 해둘 일이 있습니다. 종이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본인은 연봉 500파운드로 미들랜드 금속회사 지배인으로 취임할 것을 승인함. 이렇게. 내가 그대로 쓰자 피넛 씨는 그것을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식 중개인 일부를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다 보니까 아주 즐겁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편집에 들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좋은 밤 되시길.